추진을 해서 신설이 된 사례예요. 그리고 예산이 150억만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지티비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 이훈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이역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온갖 커뮤니티에 보면은 간이역이 들어온다, 말도 안 된다, 안 들어온다, 이런 지금 논쟁들이 엄청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지티비에서 최초로 이 간이역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불쏘시개 역할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간이역에 대한 언급을 했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현재 간론을박 중 서덕리역, 평택, 지제역 그 사이에 간이역이 과연 신설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간이역이 뭔가 그러면 간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화분역이라고 해요. 화분역인데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분리에 위치한 중앙선의 철도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이제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한다고 해요. 군위군에서는 유일한 여객 열차 정차하는 역이고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런 시골에 있는 오래된 이런 역사의 이미지를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행신역이라고 있습니다. 행신역은 이제 분류상으로는 이제 간이역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고양시 경의선의 배치 간이역이자 KTX의 C 종착역인 행신역입니다. 행신역인데 보면은 번듯하죠. 근데 번듯한 이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간이역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네이버 이제 위키백과를 통해서 간이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무배치 간이역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철도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소속된 역무원이 없다는 뜻일 뿐 정말로 역 관리 인원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역무원이 없다는 그 뜻이래요. 일반역과 간이역의 차이는 역장의 존재 여부, 배치 간이역과 무배치 간이역의 차이는 운영기관에 소속된 인원의 상주 여부일 뿐 절대 역의 시설 수준이나 규모, 정차하는 차량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만약 발권이나 역 시설의 관리를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관제를 역 단위가 아닌 중앙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역무원이 없어도 번듯한 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이역이 이제 임시 승강장이나 대체로 저 뜻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분역처럼 이제 보통역인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외견상 번듯해 보이는 역임에도 서류상 간이역으로 취급받는 이런 행신역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이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거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될 경우 간이역이나 임시 승강장을 신설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될 때,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인가 6년도에 지제역이 처음 이제 간이역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 1일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두 번째, 설치 예정 지점에서 인접 역 간의 거리가 3km 이상일 때, 자, 세 번째로는 대도시 근교 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 네 번째로 이제 관광 또는 보양 지역으로서 특히 필요할 때, 자, 마지막으로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서 특히 필요할 때,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첫 번째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죠. 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두 번째, 설치 예정 지점에서 인접 역 간의 거리가 3km 이상일 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치 예정 지점을 보면은, 자, 서정리역에서 예정지까지가 대략 2.3km예요. 그리고 이제 예정지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면 평택 지지역까지 2.5km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km가 이제 안 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자, 세 번째 보면 대도시 근교 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 이 부분은 맞다고 봐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평택은
그러니까 인근에 수원하고 용인이 있죠. 수원하고 용인은 이미 100만이 넘은 특례시예요. 그리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이 곧 넘을 거고요. 근데 아래로는 이제 천안이 있죠. 천안도 이제 65만의 대도시예요.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대가 경기 이제 남부 지역부터 천안까지가 뭐냐?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이제 기흥, 아래로는 이제 천안까지가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생길 건데 그 중심에 평택이 있다는 거죠.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수원에서 내려오거나 천안에서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에 차량으로 이용을 안 해도 이제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최근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가재지구. 가재지구 세대수가 뭐 세계 블럭에 다 합쳐봐야 4,000세대 조금 넘는데 그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언제 왜 이게 간이역이 언급이 되었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간이역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뭐 제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한번 진행했었다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2022년 5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2년 전에 저희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영상도 지금 있는데, 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보다 진정성 있게 고덕신도시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덕국제신도시의 3단계 지역이 보면 국제교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전 시설들을 축소시키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를 더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나 2단계 기존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현재 당장에 직면한 이제 교통 문제, 뭐 신호 연동 문제, 뭐 학교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방안들이 많은데 아직 개발도 안 된 3단계를 축소시키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냐. 왜냐면은 이제 공동주택 부지가 가장 비싸게 팔리니까 LH에서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위에 기관이 국토부죠. 그래서 국토부를 상대로 저희가 소장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접수증이 있어요. 접수증이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게 결과가 나왔지만 패소했습니다. 패소는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하는 그 세대를 좀 더 저희가 없앨 수 있었어요. 한 2개 필지를 삭제를 시켰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필지를 2개를 삭제를 시켰고, 그 중간에 이제 KTX 남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간이역이 원래 신설될 것, 그때는 이제 간이역이 아니었어요. 신설역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그게 예정돼 있었다. 이제 고덕국제신도시를 개발 계획을 하던 2008년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자료가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LH에서 피고 측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한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소송 진행 중 LH에서 제시한 제출 문건을 확인했다고 제가 했죠.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토지 이용 구상 최종 안입니다. 제가 총 이제 4개 페이지를 지금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로 원 문서를 보면은 4개 페이지가 아니라 수백 장의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교통 영향 평가와 뭐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하루 1일 뭐 교통 이용량, 몇 명이 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자료를 조사한 거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신설되는 경부선철로 역사 및 경부 고속철도 경기 남부 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형성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해창리에 KTX역이 지금 선로가 지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경기 남부 역사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일대로 해서 이제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뭐 상업시설을 만든다, 개발을 하겠다, 이런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건을 보면은 제 7호증 써있죠. 안에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송탄역과 서덕역 간의 역간거리는 약 2.2km이며 서덕리역과 지제역 간의 거리는 4.8km임. 서덕리역과 지제역 간의 중간 지점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 역간거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자료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요 이제 중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서덕리역과 지제역 사이는 역간 거리 측면, 역세권 개발 측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설역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이제 가재지구나 그 인근의 단지를 위해서 신설역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덕국제신도시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덕 산단이 들어오면 현재 이제 서덕리역과 평택 지지역 사이가 거리가 머니 그 이제 인원들을 감당하기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신설역이 필요하다. 지금 이 내용이고요. 이 사진은 작게 보이겠지만
보이겠지만 여기 서정리역이 있고 여기 지지역이 있지만 여기 사이에 기존에 있던 신설역 예정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토지 이용 구상 종합이에요. 종합. 최종 아니에요. 과거에 최종 이제 계획을 했던 고덕신도시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삼성부지죠. 삼성부지 여기 보면은 신설역사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구상을 할 때 이미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그런 자료인 거고요. 필요하다는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LH에서 그러니까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 보조 증인으로 이제 LH에서 참석을 했어요. 산하기관이죠. 거기서 제출한 그 문서예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발췌를 했고 이런 계획을 지금 진행했다. 이런 거를 제가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자료인데요. 이제 경기일보에서 나온 자료예요. 평택 지지역에서 서정리역, 간이역 설치 검토, 고덕 산단, 교통난 해소.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사진이 이거 뭐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여기는 이제 평택 경찰서에서 주관했어요. 그 삼성전자 교통개선 TF팀이 컨퍼런스홀에서 열렸고요. 여기 이제 킥오프라는 단어를 썼죠. 킥오프라는 저희 달팽이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축구 경기할 때 호루라기 불잖아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 이제 시작하겠다. 뭐 이런 말인 건데 교통개선 TF에서 안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개선 안 중에 하나가 나온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평택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국토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겨우 경찰서에서 주관을 한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교통난, 교통에 관해서는 경찰서가 주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연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 경찰서로 연락을 하라고 하죠. 경찰서가 교통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 산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평택 경찰서 주관으로 삼성전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광역교통체계 및 고덕 산단 교통환경 개선 TF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평택 지지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 가로 열고 간이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설치 방안이 제시됐다. 자, 이거는 이게 제시된 게 맞아요. 일단은 그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보면은 굉장히 이 지역 주민들한테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민들하고 이제 교류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보면 교통체증 유발 원인자 부담으로 삼성전자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뉴스 상에는 이제 뭐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뭐 관계 모임을 할 때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밝혔다고 제가 들었고요.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이거는 국토부와 철도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그러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걸 했냐? 고덕산단과 고덕 IC를 직접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선배 지역이라고 표기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왔던 동탄신도시 굉장히 흡사하죠, 평택과. 거기서 보면은 이제 IC에서 보통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가 있고 바로 삼성전자가 이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아무래도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라인은 바로 산단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고덕 IC를 나와서 이런 도로를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요거는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버스 전용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타면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죠? 오산까지예요. 내려올 때 오산까지인데 안성 분기점까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확장하겠다라고 했지만 확장됐어요. 이건 뉴스에서 나왔죠.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 구성했다는 실시간 신호 연동을 조정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지만 신호 연동 조정은 사실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뭐 신호 연동이 잘 안 돼 있어서 보는 뭐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평택시에서는 그러면은 뭐랬냐? 이륜차 전용 차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비용은 삼성전자가 비용을 부담했대요. 그냥 뭐 허가만 내준 거겠죠. 뭐 전용차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시오라고 이제 허가를 내줬고 삼성전자에서는 비용을 이제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이제 고덕 이제 IC 평택 고덕 IC 우회전 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가면은 되게 좁아요. 고덕 IC가 고덕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이 이제 뭐 한 13만, 14만이 이제 인구가 들어설 거고 이제 뭐 고덕 산단이 다 들어서면은 거기도 10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방충리 일대에도 있고 컴팩트 시티가 들어올 거고 또 방충리 일대에는 또 소부장, 특화 이제 반도체 특화 이제 그런 이제 산단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고덕 IC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늘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언론 이제 발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그럼 누구를 위한 간이역인가?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 그 일부 가재지구 사람들을 위한 일부의 그 간이역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송 당시 LH에서 제출한 2008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및 산업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나와 있듯이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났다. 2008년도에. 하지만 현재는 23년도죠. 지금 이제 2008년이면은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근데 최초 이제 계획했던 인구보다 대대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증가했어요. 일단 고덕신도시 내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소송을 건 아까 이유가 뭐라고 했죠? 3단계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 이 인프라를 좀 축소를 시키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자, 공동주택을 더 늘렸어요. 최초 안보다. 그리고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택지지구가 조성이 많이 돼요. 지금 뭐 가재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시티 수요도 있고요. 뭐 가재 2지구, 뭐 이제 장당지구도 이제 개발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2008년도에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인구들이 평택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00만 도시를 이제 꿈꾸고 있죠. 평택이. 이거는 이제 허언이나 뭐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근데 그러면 100만 도시가 넘어갈 곳에 삼성 산단이 있고 맞은편에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조정되는 곳에 간이 역사만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일단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 그냥 반대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안 들어온다, 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하시는 주장을 들어보면 이 평택 작은 도시에 뭘 자꾸 이렇게 많이 세우냐 역을 시간이 더 늘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고덕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가면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실제로 뭐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 굉장히 일어나요. 뭐 출퇴근 시간대 가면은 45번 국도 막 고덕 아시 방향은 거의 뭐 서울 강남 출퇴근 시간 뭐 못지않게 정체가 심한데 자 그런 이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부 뭐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는 왜 반대하시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이제 그러면 전국에서 뭐 간이역 신설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뭐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3개만 찾아봤는데 그걸 찾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원동력이래요.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부산 원동력 신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역 만들어 달라고. 여기가 뭐 강 위에 뭐 떠 있는 이 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국토부에 요청을 했대요. 철로는 이미 있었대요. 처음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계속 안 해주다가 부산시가 역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냥 지자체 부산시에서 역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이 됐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 영업이 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평택 지역이 이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역사가 굉장히 번듯했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제 이게 바뀐 거죠.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평택 지역은 과거에 평택 지역이 아니라 그냥 지제역이었죠. 그러니까 지제역은 천안 복선화 후 전동열차 정차역으로 2006년에 그러니까 저도 이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막 20살 이럴 때 지하철 타고 한창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놀러 다닐 때 막 여기 생겼어요. 1호선이.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1호선이 뭐 이제 병점이 종점이었죠. 그러면서 천안까지 연장이 됐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평택이나 오산, 뭐 오산대역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역원 무배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를 했고요. 간이역으로 개시됐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1호선 라인 중에서 가장 역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뒤에 가보면은 뭐 다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갈 이유가 없었죠. 평택 사람들은 거의 평택역이나 이제 아니면 뭐 송탄 이쪽 이제 뭐 서정리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SRT가 들어왔죠. 근데 고속철도역 SRT가 들어오면서 그 건설비를 이것도 삼성전자가 교통 유발 분담금에서 충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 산단을 지을 거니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GTX가 이제 2개 노선 A 노선, C 노선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광역철도가 5개가 다니는 경기 남부 명실상부한 이제 최고의 교통의 유충지가 됐죠. 펜타 역세권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한번 발견을 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전이에요. 대전에 있는 동구의회에서 식장산이라고 그쪽에다가 이제 간이역 설치를 위해서 비지땀을 흘렸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게 2011년 6월 18일 날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동구의회에서 간이역 설치 서명 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서명 운동을 했어요. 서명들을 받았고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신장산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에 계획 중인 역 동구의회에서 추진해서 신설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되었대요, 신설이.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그 아래 의회에서 이제 추진을 해서 신설이 된 사례예요. 그리고 예산이 150억만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건설이 시간이 많이 들지 않죠. 2025년에 준공이 되고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 이제 25년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14년이 걸렸죠.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식장산, 과연 식장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요것과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이 고덕 산단 있죠. 그리고 고덕 신도시와 그 일대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그곳에도 간이역이 생기는 게 과연 허무맹랑한 소리인가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부산 원동력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역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평택 지지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교통유발 분담금에서 충당을 해서 고속철도역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해서 결국에는 신설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저희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려고 하는 뭐 얘기를 하려면 정말 수백, 수천 가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 하지만은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법적 근거도 저희가 마련이 돼 있고요. LH에서 추진했던 이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움직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도 고향이 평택이고 고향에서 이제 평택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평택에 대한 역사를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제 아마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들어온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삼성에서 먼저 반도체 공장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막 짓는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제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용 안 했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그러고. 그래서 간이역으로 출발하는 지제역이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유일한 GTX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광역철도가 5개가 다니는 이 펜타 역세권이에요. 평택 지제역이 지금 굉장히 커졌죠. 실제로 이제 GTX가 들어온다고 할 때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생길 때, 고덕국제 신도시는 저희가 이제 용산에서 평택이 미군 기지를 받으면서 이제 보상 이제 안으로 고덕국제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랜시티에도 카이스트와 이제 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오죠. 확정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코스트코, PPO 2차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확정 현수막이 지금 게시가 되면서 또 한번 이제 확정의 분위기로 다시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면 부동산적으로 보든 이런 뭐 각종 호재들로 보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눈에 내가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소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업자들의 농간이다, 뭐 한다, 이거는 정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 차례도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소문대로라고 하면요, 평택은 지금의 이제 평택이 아니에요. 지금 60만이 넘어가죠. 60만 넘는 평택이 아니에요. 과거 옛날에 30만도 안 되던 정말 평택군 시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농민 도시. 근데 이제 이런 게 소문들이 아니라 실제로 됐잖아요. 실제로 됐고, 간이역을 주장하는 거는 이런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고, 지금 이런 사례들도 제가 찾아왔어요. 네, 이거는 물론 그냥 간이역이라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우리가 충분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저는 뭐 그런 주장은 하고 싶고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또 여러 가지 또 아마 댓글도 달릴 거예요. 여러 악플도 달릴 걸로 제가 예상이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는 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좀 시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